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광복절에 기모노를 입고 사무라이 결투를 체험한다. 이게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열리는 축제 이야기입니다. 아니, 축제를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게 일본 테마파크 니지모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축제인데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네요. 예.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나츠마츠리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일본 여름 축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번 달 17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인 건데요. 17일이면 이제 광복절 이틀 후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호응을 유발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타쿠도 8월은 조심한다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 오타쿠가 주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에 깊이 빠져있는 매니아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죠. 쓰이는데 그렇죠. 이게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해 광복절에 기모노를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당시 그 전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상당히 비난이 거셌는데요. 이후 코스프레 행사 안내문에 국가기념일엔 외색이 짙은 코스프레를 자제하라라는 문구가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 문화를 즐기고 좋아한다고 한들 8월은 자제를 하자라는 인식이 이제 이어져 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니, 근데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그 니지모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이 되던 곳인데요. 최근에는 체험이나 숙박시설로 운영이 되는 테마파크입니다.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라던가 뭐 기모노 코스프레 콘테스트, 사무라이 결투 체험, 그리고 엔카 공연과 미코시라는 가마 행렬이 있는데 일본에는 그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토속 신앙이 있기 때문에 축제 때마다 가마꾼들이 신을 태운 가마를 짊어지고 신사 근처를 도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본 것 같다. 예, 예, 네, 예. 이 전통 축제 풍경을 그대로 옮겨온 셈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스튜디오에서 논란은 요번이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2022년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비슷한 축제를 열겠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동두천시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광복절 당일이라도 영업을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영업은 강행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광복절이 되면 비슷한 논란이 일 거다라는 걸 예측을 가능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타쿠도 8월은 조심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댓글을 작성했던 작성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또 마침 그 한때 만화가를 꿈꿨던 사람인데 현재는 일본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자칭 오타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에 빠지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선행된다는 걸 경험을 했었다. 다만 그러다가 2005년 코스프레 행사 때 크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요즘에 어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강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걸 체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볼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특히나 광복절에 약간 그 세트도 일본에서는 개화기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강점기 시절에 그때의 그런 건축물들과 그런 문화를 즐긴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 테마파크가 일본 에도 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어떤 재현을 해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광복절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한다 한들 그 시공간이 일제 강점기를 상징하는 시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 하물며 그런 배경 지식 혹은 그런 의미조차 모른 채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그 업체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순수하게 즐기고 싶어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역사적 아픔과 국민 정서를 함께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뭐 이번 논란을 통해 또 문화 교류라는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또 새삼 또 크게 깨닫게 되네요.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성찰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광복절은 좀 제대로 이렇게 광복절의 의미를 살려서 좀 해보자 하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입구에 이제 뭐 태극기를 개양을 한다던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준다던가 뭐 기존 이벤트 대신 대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 교류나 역사 인식 사이에 간극이 빚어내는 논란은 해마다 있어왔던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도 그 뿌리에는 아직 봉합되지 못한 역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논란에도 개의치 않는 소비의 자유도 있을 것일 텐데요. 이 역사를 간과한 문화 교류가 과연 온전한 교류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아니네요. 네, 영업은 이어가되 어떤 광복절을 조금 더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신현관님이 방송국에서 기미가요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있었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댓글 몇 개 더 소개해드릴까요? 이은경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만들어 들이밀어야 되겠네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 달아주고 계시는데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